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4년도 2월 8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최근 총회 고총무가 근신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근신 당한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이 소문이 이제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고요. 자, 사명자 위주로 근신이 처리되었습니다. 일전에도 고총무가 한번 근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잠시 근신을 받았었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그때 당시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신천지 사명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은 교적부를 열람을 하고 나서 제명이 저기 근신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때 당시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근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좀 활동을 했던 터라 신천지 내에서 이게 그때 당시 고총무가 근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고총무가 이제 정식으로 보니까 근신 처리를 받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사명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신천지가 근신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지금 기존의 어떤 강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명자급 정도가 근신 처리를 받아야 될 상황이면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사유가 어떻다 정확하게 밝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고총무 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이제 소문을 타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총회 차원에서 곧 서열로 따지면 이제 고총무가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입장에 이만희 총회장이 바로 밑에니까 이걸 근신 처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었을 경우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개를 했었을 때 많은 신천지 내 신도들 또는 고총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근신 처리를 했어요. 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신천지가 공의공도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잘못됐을 때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정작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데미지를 줄 것 같으면 이렇게 쉬쉬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근신 처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총무 근신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총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열 2위 이만희 총회장 바로 밑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연구해서 봤다라는 거 보좌 구성을 할 때 원래 이렇게 세웠어요. 이만희 그 다음에 교육장 12지파장 그 다음에 담임 강사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총회 총무가 서열 2위로 올라간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고총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신천지 보좌 구성의 계열 같은 걸로 봤었을 때도 맞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 보좌 구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고총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서열 2위까지 올라가게 됐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어디죠? 성남에서 고총무가 처음에 이제 주 강사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총회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주 강사 하기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센터 수료가 끝나고 이런 거 했었을 때 한 번씩 고총무가 사진 같은데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회 내에서 또는 신천지 어떤 실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2지파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 구체적으로 고총무가 실질적인 2위의 그 서열 2위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이만희 씨하고 이제 구치소 동기가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앞전에 코로나 사태 때 이만희 씨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때 당시 이제 고총무가 이만희 씨 대신해서 들어갈 것처럼 이만희 씨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회자가 지금 쭉 안에서는 핵심 멤버들은 지금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얘기를 듣고 이만희 씨가 화색이 확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총무가 대신 구치소에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색이 확 돌았대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로서는 다행히 이만희 씨하고 또 고총무가 같이 이제 구치소에 가게 돼서 구치소 동기가 된 거죠. 예. 군대 동기보다 더 끈끈한 그러한 어떤 동기가 바로 이 구치소 동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같이 구치소 또 들어가지고 또 신천지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이제 고총무가 뒤에서 많이 이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만희 씨가 이 지금 고총무에 대한 어떤 신뢰랄까요? 믿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는데 지금 코로나가 신천지 입장에서 환란이라 그러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만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 때 자기가 자체해서 구치소에 갈 것처럼 하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같이 구치소에 가서 같은 동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끈끈한 정이 좀 생겼을 거라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만희 씨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완전히 고총무를 저는 믿을 거 완전히 신뢰를 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위기 상황 때 이용해 먹을 좋을 어떤 타이밍에 고총무가 딱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총무하고 이만희하고 동기로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 고총무에게 상당한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의 어떤 비리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인물이 아무래도 고총무다 보니까 고총무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쭉 이제 안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만희 씨는 그 신천지에 이탈해서 나와가지고 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원욱 전 교육장도 그렇고 강성호 목사님 또 권남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놓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사들은 신천지 내에서 그나마 좀 깨끗한 인물들이었어요. 신천지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나온 사람들을 기껏 공격할 수 있는 게 뭐 섭섭귀신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신천지 이 탈퇴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소소한 부분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지금 이 신천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비리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어떤 여자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었던 나름 깨끗한 신천지가 깨끗한 사람들이었고요.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어떤 교육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화장을 한다든지 뭐 담임 강사를 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가리 쳐받고 찍소리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 있죠. 그런 인간들은 제가 봤을 때 안에서 돈을 헤쳐먹고 공금을 횡령을 한다든지 여자 문제가 있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 말뜻은
그 여자 문제라든지 횡령이 있었던 이 사람이 신천지를 대외적으로 대놓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더 아작이 나는 거죠. 더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왜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횡령했다라는 것을 잘 안 믿잖아요. 그죠? 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 탈퇴자들이 나왔던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을 해쳐먹고 여자를 건드려 놓은 놈들이 신천지를 공격하면 얘는 거의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쭉 이제 살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고위직에 있는, 신천지 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수를, 어떤 비리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여자 문제에 어떤 건수가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얘를 이제 아주 아작을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잘 이렇게 지낼 것 같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고총무가 이제 이만희하고 잘 서로 한 배를 탔으니까 지금 잘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고총무를 날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이 고총무의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횡령건이라든지 뭐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신도 그 성스캔들 문제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잡혔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완전히 이제 날리는 만약에 이제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 봉사를 이만희한테 한다면 이제 묵인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건수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아작을 이제 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 내에서 여성 어떤 문제라든지 횡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이만희한테 충성 봉사하면 이만희는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고 또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가 있었던 그 강사라든지 뭐 집화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대가리 쳐받고 이제 충성 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 쳐들고 뭐 이만희를 공격한다든지 신천지를 공격을 하면 결국은 믿을 사람은 이만희하고 신천지 내에 만들어 놓은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말들을 믿지 신천지를 탈퇴해 갖고 여자 문제라든지 또 돈 문제에 있어 가지고 탈퇴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믿겠냐고요. 완전히 이 사람 아작이 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만희 씨하고 이제 고총무가 구치소에 이제 들어갈 시점까지는 이런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치소에 이제 나와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점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게 고총무의 이제 횡령 문제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자 문제도 막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만희 씨에게 만약에 이 내용들이 보고가 됐다면 이만희 씨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고총무를 언제쯤 날릴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용해 먹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총무 입장에서는 서열 2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 구치소 이만희 씨하고 구치소 동기였다라는 게 아주 결정적인 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또 부수적인 부분들은 또 좀 시간이 차츰차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만희 씨와 이제 고총무는 구치소 동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사명자 위주로 이 고총무가 근신당한 것을 사명자 위주로 근신 소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명자 위주로 가고 그 얘기들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사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왜 이제서야 터지냐. 뭐 이미 터져야 될 사건이 아니냐. 그리고 뭐 이미 터져야 될 사건이 이제 너무 늦게 터진 거 아니냐. 그리고 사명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고총무가 이런 부정행위를, 좋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총회장님께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때가 되면 이게 악인도 필요하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마 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근신이 되면서 이 이제 사명자들은
이게 벌써 이제 벌어질 일이고 제명이 되고 처리를 그 근신을 처리하고 뭔가 처벌을 했어야 될 어떤 사건인데 이제서야 지금 터지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총무가 날아감에 있어서 사명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자들 위주로 소문을 이렇게 이제 고총무의 근신을 얘기를 하게 되면 사명자들이 대부분의 어떤 사명자들이 야 이게 공의로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요런 컨셉으로 갈 수 있을 거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갖고 신천지 신도들에게까지 다 보게 해버리면 이게 데미지가 신도들에게 갈 거지만 사명자들은 이미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총무의 어떤 횡령 문제라든지 여자 성 스캔들 문제들이 회자가 되고 있었으니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또 탈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강사들 찾아가서 강사님 이거는 뭐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담임 강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강사들이 들어섰을 때, 아, 그래, 드디어 총회장님이 칼을 빼셨구나. 이런 어떤 입장으로 지금 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 근신 처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자 위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이 사명자들에게 공의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할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명자 위주로 근신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 지금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사유는 최근에 유준열 씨 있죠. 유준열 고소와 관련돼서 횡령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횡령 이제 지금 지금 뭐 검사 조사 중인가요? 아니면 재판 중인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고소건과 관련된 이 횡령건 외에 이 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신천지와 정치권과 관련된 돈, 그러니까 뭐 이 총선과 관련해서 뭐 돈을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안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데 이 신천지와 정치권과 관련된 돈을 이 고총무가 횡령을 하다가 지금 걸렸다라는 소문이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횡령건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이제 앞에 횡령을 해가지고 지금 횡령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담긴 고소를 지금 당한 입장에서 또 횡령을 했다라는 어떤 부분이 생겨서 이 괘씸죄에 이제 걸려서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이제 칼을 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서 이제 그 제보자에 의하면 그런 소문이 이제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의 사유, 방금 이 정치권과 관련된 이 돈을 횡령하다 걸리는 이 사유와 연관해서 이전 사건들을 같이 엮어서 지금 진상조사팀이 지금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진상조사팀이 구성이 되면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게 고총무는 거의 완전히 날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 고총무 라인들이 상당히 지금 좌불안석이라고 그럽니다. 고총무가 총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총무가 돼가면서 자기 쪽 라인 쪽에 있는 강사들 대거 많이 데려갔거든요. 그러면 고총무 쪽으로 라인을 쫙 붙었던 이 강사들이 고총무 라인 쪽이 이제 고총무가 이제 근신이 되거나 나중에는 뭐 심지어 뭐 제명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고총무 따라갔던 이런 강사들이라든지 사명자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일전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남희 원장이 날아가기 시작할 때 그 김남희 원장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사명자들이 약 70명에서 그때 아마 고총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70명인가 90명인가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그걸 싹 다 정리를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막을 알고 있는 고총무라든지 고총무와 함께 있던 그 사명자들은 굉장히 지금 자불안석인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일단은 고총무 근신 처리 관련하여 말씀을 일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총무를 상대로 대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천지 총회
이땡현 교육장이라든지 그 감사팀 있죠. 감사팀에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총무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그 유준열 씨가 고소한 그 횡령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유죄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고소장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여다봤으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에 썼고 이 구체적인 통장 같은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검사가 신천지인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검사라면 요거는 조사해서 어쨌든 죄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에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준열이 고소한 그 고총무 횡령건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신천지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고 가족들이 이 고총무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소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가족까지 같이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준열이 고소한 고총무 횡령건 이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여신도와 성 스캔들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죠. 그래서 이제 그 고총무에 대한 음성 어떤 여자에게 이제 손을 한번 잡아보자는 둥, 뭐 호텔에 가가지고 뭘 했다라는 얘기 등 이런 어떤 음성 파일들이 많이 회자되고 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게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닐 거고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신천지 내 고총무가 여자들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이 소문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왜 이 여신도 성 스캔들과 관한 소문의 진상을 좀 더 낱낱이 좀 살펴봐야 되냐면 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고총무가 여성 편력이 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저한테 들어온 제보였어요. 이게 제보예요. 제보인데 이게 이제 제 이메일 주소인 거 다 아시죠, 이거.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은 제가 블라인드 처리했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유튜브 잘 보고 탈퇴를 한다고 이야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열거를 해줘서 쭉 보냈어요. 이걸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총무 모친과 또 이게 고총무입니다. 고총무가 열심히 하는 척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쭉 기타 내용들을 지금 적어 주셨고요. 여기 보면 고총무 여자 문제가 있는데 여자 문제는 항상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문제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그 안에 이 고총무가 요번 그 총회 가가지고 총회에서 이 여신도와의 어떤 성 스캔들에 관련된 어떤 소문의 진상, 요 소문의 어떤 진상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건을 한번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좀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진상을 알아보시고 요 부분도 낱낱이 조사해 가지고 백일화에 드러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천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뭘 조사해 봐야 되냐면 그 제동이 집화장 있지요. 채땡이 집화장, 제동이 집화장을 날리면서 고총무가 썼던 모략 방식, 요거는 이제 제가 신뢰성 있는 곳에서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고총무가 최 집화장을 날리기 위해 썼던 모략 방식이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뭐 대충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최 집화장이 고총무의 어떤 잘못된 점, 비리 요런 것들을 쫙 적어 가지고요. 쫙 일일이 딱 해가지고 최동이 딱 집화장 딱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만희 씨에게 보고를 이제 하려 했는데 이게 고총무에게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고총무에게 들어가면서 고총무가 인터셉트를 했는지 뭐 어떻게 되는데 고총무 손에 들어가게 돼서 이 이제 내막을 알게 된 거죠. 아, 최 집화장이 고총무를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보고를 해가지고 날려버리려고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총무가 이 자료를 입수를 하고
이제 요거를 이만희 총회장에게 뭐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 총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채동이를 날려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고 총무가 일단 최 지파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이렇게 외부로, 그러니까 신천지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 안티하는 목사에게 이거를 정보를 흘려줬다고 그래요. 이 정보를 흘려주니까 이 안티하는 이 목사가 대대적으로 채동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들고 이 고총무가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 바벨론 목사가 지금 이렇게 최 지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까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돼서 그때 이제 그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동희 지파장이 날아갔다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고 충분히 이 신빙성 있는 그런 이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사건의 내막을 진상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동희 지파장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최동희 지파장은 좀 있으면 제가 깔 거예요. 왜냐면 최동희 지파장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는지를 제가 깔 겁니다. 안에서 말도 되도 않는 논리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새빨간 거짓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을 농락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왔거든요. 만약에 최동희 지파장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열든지 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최동희 지파장이 어떻게 안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교리를 가르치고 있던 그 영상들을 풀 버전부터 제가 전부 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때를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양심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면 자기의 죄를 진정성 있게 자복을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만약에 그런 액션이 취하지 않는다 싶으면 최동희 지파장이 안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얼마나 개차반이고 엉터리로 가르쳤는지를 제가 공개적으로 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 지파장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고 총무가 썼던 방식이 정말 지저분한 방식을 썼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시에 저는 최동희 지파장이 양심선언을 좀 하면서 신천지의 어떤 부정, 비리 이런 것을 좀 기자회견이나 등등을 통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사해야 되는 게 최근 횡령과 관련된 소문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죠. 아까 총선과 관련해서 신천지에서 이제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을 횡령했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그 소문에 대한 진상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리커버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총회 허락을 받고 했는지, 그리고 총회 허락을 받지 않고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돈을 신천지 교회에 돈을 썼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거는 또 횡령이 또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아마 근신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조사를 같이 이 5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신천지가 진짜 공의공도하다면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절대 하지를 못할 거예요. 5개를 다. 왜냐면 신천지는 공의공도 하지도 않지만 이만희가 이미 종교 사기꾼인데, 이만희가 종교 사기꾼을 아니까 고 총무가 이런 짓을 하고 근신을 당하고 이런 공금 횡령을 했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고 총무 입장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 총무가 구치소 동기를 자철해서 가겠다라는 이런 뭐 표현을 한다든지 구치소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의도성을 갖고 저는 했다고 봐요. 이만희가 사기꾼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신천지를 좌지우지 하겠다. 그리고 김남희 사건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마음을 정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지금 저는 왔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만희 씨 입장에서는 이 판이 사기판인 걸 이만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요거 조사를 다 해버리면 다 거들날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다 하지는 못할 건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요 5가지 꼭 조사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깨끗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총무 근신을 공개적으로 못하는 예상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들 중에 이제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 고총무 가족이 아직 신천지에 남아 있습니다. 고총무 가족이라면 이제 부모님들,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하고 자식들 문제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사진을 띄워서 보냈었을 때 가족들이라든지 또 부모라든지 자식들이 충격이 많이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가족들이 또 어떻게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신천지를 탈퇴한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고총무 가족이 이 데미지를 입어서 신천지를 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신천지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막 소문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우선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총무가 총회 총무로 가면서 자기 라인을 대거 끌고 들어갔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강사들만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지금 고총무가 이제 속된 말로 나가리 돼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거 이탈한다든지 또 이탈을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수근수근 그 집단이 뭔가 내용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원래 이제 고총무 라인이 있었고 비고총무 라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알력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고총무 라인이 공개적으로 이제 고총무가 근신 처리되면서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는 어떤 상황이 되면, 고총무 라인이 또 세력을 잡아서 여기를 완전히 묵사발 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만희 입장에서 제일 피해가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신도들, 고총무와 연관되어 있던, 고총무한테 배웠던 뭐 신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도들 또는 그와 가족들 등등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공개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총무와 연관된 여자들의 폭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자 문제로 항상 문제가 많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앞전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 여신도 관련된 이런 그 스캔들 소문, 이거 말고라도 그 전에 고총무와 연관되어 있었던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여자들이 만약에 폭로를 해버리면 고총무는 그날로 아작이 돼버리고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금방 드러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JMS 정명석이 어떤 사태를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공개를 하지 못했지 않았겠나, 근신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고총무의 횡령이 아마 이만희 초계장과 연관되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요번 그 고총무를 이제 근신을 내려야 되겠다고 이만희가 판단을 했었을 때, 그게 정치권과 관련된 돈을 횡령을 하다가 드러나게 됐으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횡령한 고총무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공식적인 루트를 받아서 했다면 이만희 총회장이 배임의 문제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결고리를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고총무만 먼저 선을 그어버렸을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을 이제 다 써먹었으니 이제 버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는 절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내연녀이며 살을 부딪히고 있었던 내연녀인 김남희 씨도 이만희 씨 뒤통수를 치고 나가서 이만희 씨를 종교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판에
고총무라고 별반 다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절대 신체 내에서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악인을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고총무를 날려야 되겠다 어떤 시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 문제라든지 횡령 문제가 드러났었을 때 이게 그 얘기가 돈 지가 제법 됐잖아요. 시간이 제법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게 죄가 만약에 이제 고총무를 날려 보내려고 그러는데 고총무가 횡령한 적이 없고 여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날릴 수 있는 명분이 없거나 만약에 고총무가 만약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나와서 이만희를 조지기 시작하면 이게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총무가 정말 횡령을 했는지 여자를 건드렸는지 이런 것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단 횡령 문제는 거의 확실시 될 것처럼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유준열이가 고소한 이 고총무 횡령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 어떤 그리고 또 일전에 그 홍 변호사님하고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거의 걸릴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봤었을 때 아마 이제 이만희 씨 입장에서도 고총무가 횡령을 했을 거라고 지금 이제 완전히 좀 생각을 굳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총무를 날리더라도 자기가 대치기를 당할 이유는 별로 없겠다. 대치기를 당하더라도 오면 이 공금을 횡령하고 또 여자 문제는 지금 시시하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여기까지 꺼내 가지고 완전히 고총무를 아작을 내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 이제 어떤 시점에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고총무를 언제쯤 날릴까 라고 타이밍을 잡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제 때가 돼서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근신한 내용을 모든 신도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사항들, 즉 신천지 안티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느꼈던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집에 몇 가지 좀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중에 또 컴퓨터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한동안 제가 뜸했었습니다. 근데 자, 내일 설날 이제 연휴가 접어들죠.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설에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설 끝나서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